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를 맡은 PM 박정석입니다. 저희 2조는 가상의 회사인 이제 첼리마 마트와 저희 회사인 KT 네트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 저희가 크게 5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사업 개요, 네트워크 구축, 현재 진행, 요약, 정의와 함께 장비 및 참고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회사인 KT 네트워크스는 1등 기업은 아니지만 1등이고자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사업명부서 첼리마 마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사업명을 가지고 2017년 9월 1일부터 약 8주간 국내외로 연계되는 네트워크망 설계를 의뢰를 받아서 설계하였습니다. 구성 인원으로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인 박정석, 프로젝트 리더인 최성호, 프로젝트 엔지니어인 최도현과 신광수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축 일정입니다. 총 3주가 소요된 목표 설정에는 전체 설계와 함께 구획별로 나누어서 설계를 진행하였죠. 세부 설정으로는 데이터의 로드 분산 및 모든 데이터의 테스트를 같이 병행하면서 장비를 입고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장비 테스트와 더불어 자료 수집 및 정리를 함으로써 같은 장비 테스트에 한 것을 스크린샷이라든지 장비를 사진을 찍음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였고요. 여기에서 약 2주 동안 이제 PPT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구축 계획입니다. 설계 목적은 네트워크의 안정성입니다. 네트워크 자체는 단선이라든지 장비의 과부하, 그로 인한 지연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안에서 이중화와 함께 네트워크 분산을 기본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네트워크의 보안성입니다.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로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통신할 때 네트워크의 해킹 위협부터 굉장히 많이 보호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지보수의 간결성입니다. 관리자가 유지보수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네트워크망에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게 구성이 잘 안 되는 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또 간결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전체 네트워크의 이미지 구성도입니다. 저희 전체 네트워크는 서울 본사를 기점으로 인도인 해외지사와 부산지사로 연결되는 연결망으로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사항은 총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로서 내부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중 첫 번째, VLAN에 대한 설명입니다. VLAN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으로 구성된 가상 근거리 통칭망입니다. 호스트인 컴퓨터 이제 서버가 증가할수록 브로드캐스트 양도 같이 증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LAN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분할이 아닌 논리적으로 분할을 하였기 때문에 공통 요구사항이 필요한 컴퓨터를 한 대를 묶음으로써 네트워크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브로드캐스트 탭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STP입니다. STP 같은 경우는 망의 안정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중화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통신상 망의 이중화될 경우 이제 루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루프를 방지하는 기능은 바로 STP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각 VLAN당 STP를 하나씩 두어서 망의 안정화를 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포트 피리티입니다. 데이터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중화를 한 후에 모든 데이터들이 스위치 1과 스위치 2로 분할해서 통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DS 스위치 1에서는 VLAN 11, 21, 31로서 네트워크를 우선순위로 결정했고요. 두 번째 스위치 같은 경우는 VLAN 12, 22, 31을 두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산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관리 중 이제 포트 패스트입니다. 포트 패스트는 스위치는 자신에게 연결된 모든 포트로 대해서 STP를 이용해서 루프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PC라든지 서버 같이 말단의 장비에서 루프가 돌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STP에서
브로킹에서 리스닝, 러닝을 거쳐서 포워딩 상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약 30초 동안 통신이 두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포트 패스트가 설정된 후에는 이처럼 블로킹 상태에서 곧바로 포워딩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단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버스 운영관리 중 BPD 필터입니다.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2초마다 한 번씩 망의 변화 감지를 위해서 BPDU를 교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엔드 디바이스 같은 컴퓨터 같은 루프가 돌지 않는 상황에서도 같이 특정 포트에서 BPDU를 송신하게 되는데 이것을 차단함으로써 스위치에서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BPDU 가드입니다. BPDU 가드는 이제 일반 사용자가 무단으로 개인의 스위치라든지 허브를 연결시켰을 때 아니면 특정한 FTP 해킹 공격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특정 포트를 에러 디세이블 상태의 브로킹 상태로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 중 이제 VTP입니다. V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관리할 스위치가 여러 종류, 많이 관리할 경우에는 스위치들끼리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존재함으로써 VLAN DB를 이제 동기화시켜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더 채널입니다. 특정 시간대에 다량으로 데이터가 집중되거나 아니면 어떤 과부하로 인해서 데이터가 끊겨졌을 때 그때 장비가 이제 셧다운 상태가 되거나 데이터가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하 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중화와 함께 논리적으로 대역폭을 확장하는 그런 로드 밸런싱 기술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채널 여러 개 링크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개 채널은 이제 하나의 링크로서 인식하게끔 그래서 대역폭을 좀 더 확장시켜서 속도는 2배가 될 뿐더러 기다리는 시간, 링크가 끊어져도 기다리는 시간 없이 링크가 유지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운영관리 중 DHCP입니다. DHC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수동으로 IP 어드레스를 일일이 하나하나 넣는 경우가 있는데 DHCP를 사용할 경우 호스트가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자동으로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받아서 운영하게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편의성을 같이 부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관리 중 나트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다이나믹 나트를 사용했는데요.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주소 변환기입니다. 여러 개의 내부 네트워크를 이제 여러 개의 외부 IP 어드레스로 동쪽으로 매핑시키는 다이나믹 나트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본질적으로 IPv4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인 IP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IP 어드레스를 절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외부로 침입되는 그 침입자로부터 내부 사설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HSRP입니다. 내부망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이중화입니다. 통신 중에서 라우터에서 장애가 발생 시에 있어도 상시 대기 중인 라우터에서 우회하여 접속을 하기 때문에 접속이 끊어져도 접속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톰 컨트롤입니다. 스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바닥 트래픽 제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 타입의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인계치 이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를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특정 포트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1초 단위로 끊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제 특정 포트로 인해서 인계치 이상의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에러 디세이블 상태의 브로킹 상태로 만들어서 차단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QoS 중 CBWFQ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네트워크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각 클래스마다 대역폭과 데이터의 크기, 팩트 리미트 정책을 정의시켜가지고 딜레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전략적으로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트래픽 양을 최저 대역폭으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마지막에 클래스 디폴트는 여기에서 저희가 의뢰받는 건 이제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ERP라든지 아니면 이더넷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을 알 수 없는 트래픽에 대해서 할당량을 조금 더 많이 증폭시키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사항 중 이제 보안 사항입니다. 보안 사항 중 첫 번째는 이제 액세스 모드를 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스위치 말단에서의 호스트나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스위치 계층에서 보안을 출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액세스 모드와 VLAN의 전략적이고 균등한 VLAN ID입니다. 액세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네트워크 일종의 호핑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끔 사용되어 있고요. DHCP 서버를 여러 개 둔 것은 ACL뿐만 아니라 DHCP 고갈 공격에도 방어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조금 대처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산 중 포트 시큐리티 중에서 스티키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특정 다수의 ND 디바이스가 많습니다. ND 디바이스 많아서 여기에 대한 ND 디바이스에 있는 지정된 맥 어드레스를 각각 입력시켜서 어떠한 디바이스가 어느 장소에서 사용돼도 자유스럽게 사용돼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미지정인 PC에서 맥 어드레스가 접속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에러 디세이블 상태를 차단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안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컴퓨터라든지 인가되지 않은 맥 어드레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바로 차단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안 감시의 일환으로 이제 SPN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DS 스위치와 라우터 구간 간에 모든 통신되는 모든 트래픽이나 프레임을 모니터링해서 복사해서 모니터링 장비로 보내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 장비로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 세 번째는 외부 네트워크 통신 가격입니다. 저희가 외부 네트워크 통신 가격을 딴 내부망이라든지 보다 굉장히 많이 더 신경을 썼는데요. 그 이유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서울 본사를 기점으로 부산지사와 인도 분바이로 이어지는 각 망들이 굉장히 산재돼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쓴 건 이제 보안에 충실한 각 지사만의 통신망입니다. 이제 국내화 통신 과정입니다. 서울 본사와 부산지사 간의 통신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간략하게 도표를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했지만 이중화가 돼서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많은 라우터들이 있습니다. 라우터 자체에 대해서는 OSP 또 10이라는 망으로 ISP에서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외부망인 ISP를 OSP 망으로 구성하게 되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ISP 같은 경우는 국제관이라든지 외부망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ERGRP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 전용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시스코 장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OSPF 같은 경우는 시스코 장비 이외에 타 장비로도 호환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ERGRP보다도 OSP망은 대형망에 주로 사용하는 망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통신망 중에서 서울 본사는 외부로 통신되는 R1은 부산지사 R1과 같이 통신할게 연결되어 있고, 서울 본사 R2는 부산지사의 R2와 연결돼서 하는 이중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 간의 통신 구조입니다.
국제관은 이제 서울 본사와 인도 봄파이 지사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가장 고려했었던 것은 IPv6의 활용과 보안 통신망으로 연결된 이제 터널의 구성입니다. 말씀드린 같이 서울 본사 국내에서는 IPv6 OSPF망 12로서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구성되고요. 해외에서는 인도지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IPv6 OSP망 3, 4, 5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국가 간의 통신기업사 DMZ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DMZ를 사이에 두고 국가 간의 통신기업이기 때문에 서로의 인접성이 맺어지지 않는 상태로 처음을 출발했습니다. 통신 과정 중 이제 국제국가에 따른 BG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BGF 구성망이었는데요. 국내에서는 BGF10으로 통합된 설계를 했고, 해외에서는 BGF 179번이랑 통합된 설계를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국내 본사에서 BGF망을 통해서 해외 지사로 통신할 경우 BGF망 시에서 BGF망 179번을 통할 때 이 BGF로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BGF망으로 받은 그 인도 안에서는 그 내부에 BGF 65005와 BGF 65034로 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된 것은 컨피더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IBGP로 통신하게끔, 그래서 서로가 끊김없는, 단절 없는 통신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통신에서 DMZ망을 통신을 인접성을 맺기 위해서 Next of Self라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사용해가지고 서로의 통신을 하게끔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 가장 큰 특별한 구획을 정했는데요. 이게 바로 IPv6라는 망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운데 DMZ망을 국제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터널링을 뚫었습니다. 그 터널은 이제 6to4 터널링인데요. 터널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출발지인 IPv4에서 출발해서 섬처럼 분리되어 있는 라우터에 IPv6망을 연결시켜서 최종 목적지인 인도지사의 IPv4로 같이 연결되는 터널링을 구성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외부 라우터에서 ISP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는 인도지사 R1과 R2, 서울지사 R1과 R2에서 각각으로 연결되는 이중화 구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안에서는 연결될 때 터널 15를 통해서 같이 통신하게끔 이루어졌습니다. 네트워크 통신 과정에서 이제 DMVPN 및 보안입니다. 우선 VPN을 설명드리겠습니다. VPN 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망 안에 사설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지사가 많을 경우 그 지사로 연결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거죠. 그 지사와 그 본사와 1대1로 통신하는 전용망을 사용하는데, 전용망을 사용할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망 구조입니다. 지사가 많을 경우는 지사마다 전용선을 하나씩 설치해두고, 만약에 근거리일 때 상관없습니다. 근데 장거리일 때는 그 전용선을 하나하나 다 깔아야 된다는 물리적으로 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3만원 정도의 그 네트워크를 비용을 낼 수 있는데요. 전용 네트워크 선일 경우는 한 회선당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회사, 여기처럼 동쪽으로 그 지사망이 확장될 경우, 또 여러 개의 지사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비용 같은 거, 유지보수 비용 같은 건 천문학적으로 많이 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성될 때 첫 번째 사용했던 것은 이제 서울 본사와 부산지사, 인도지사의 외부 통신망들은 ERGR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ERGRP로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수렴이 빠릅니다. 딴 네트워크 통신의 프로토콜보다도 ERGRP는 수렴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고, 두 번째는 루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루프 없이도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내부 통신망은 ERGRP로 구성하겠습니다. DMVPN을 기본 가정은 이제
NGRE와 IPsec와 NHRP 세 가지로서 기본 항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NGR입니다. NGR은 가상의 포인트 환경을 가지고 이제 사설망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본사에 여러 개의 이제 지사를 둘 경우에는 GRE 터널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NGR이라는 방식입니다. 인도에서 부산으로 넘어갈 때 서울 본사에는 192점, 172점, 123.1의 IP 어드레스가 있는 서울 본사 R1이 부산지사엔 192점, 172점, 123.3과 인도지사엔 192점, 172점, 123.2의 터널 1, 2, 3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터널 456입니다. 터널 456은 인도지사와 서울 본사, 부산지사 간의 R2로서 연결되는 이중망입니다. 서울 본사는 192점, 170점, 40.1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부산지사는 190점, 170점, 40.3과 인도지사는 190점, 172점, 40.2가 터널 456을 통해서 통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터널을 이중화돼서 다량으로 했던 이유가 원인모를 단선에 의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핑 테스트를 했고요. 터널 1, 2, 3을 통한 국제 간의 IP 전송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도지사에서 처음 출발한 것은 반드시 서울 본사를 통해서 부산지사로 통했고, 리플라이 된 것은 다시 1, 2, 3을 통해서 국제 간 ICP 전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NGRE 터널에서 만약에 단선에 장애가 발생되시 어떻게 대처하냐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 2, 3, 터널 1, 2, 3에서 어떠한 이유를 모르게 단선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인도에서 출발한 RCMP는 1, 2, 3을 통해서 부산지사로 가지만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다. 이유는 터널 1, 2, 3이 단선이 닿는 장애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외부로 통신된 라우터 간에 시리얼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1, 2, 3이 아닌 터널 4, 5, 6으로 우회를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지사에서 서울 본사를 거쳐서 부산지사에 오고 1, 2, 3 터널이 단절이 났기 때문에 안에서 시리얼 케이블을 해서 터널 4, 5, 6으로 우회 통신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 과정은 이제 보안에 가장 충실해야 되는데요. 터널 안에서의 외부 해킹으로 인해서 보안이 필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브 IPsec 이자템프를 사용했습니다. IPsec 이자템프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암호화 알고리즘, 인증 알고리즘, 인증 방식, 키교환 알고리즘, 키교환 주기로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에 대한 1차적인 보안입니다. 이 보안을 가지고 페이스 튜닝 알고리즘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부인 ISP에서 모니터링을 내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외부에서 출발해서 내부에서 통신할 경우 안에서 터널링과 함께 오버 IPsec 이자템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외부로 연결된 라우터의 정보만 나오고 내부 정보는 전혀 호출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약 정리입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측면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고요. 보안성을 해가지고 각종 해킹 위험부터 보호하고자 내부 통신망과 외부 통신망의 보안성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외부 네트워크를 해서 624 터널을 이용하고 BGF를 해서 국제 간의 보안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장비 및 참고 사진입니다. 장비로서는 이제 국내 본사와 ISP망,
해외 지사와 국내 지사로 네 군데로 나눠서 통신을 연결시켜서 테스트를 하죠. 저희는 이제 장비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링 장비를 네 대를 두어가지고 외부에서 아니면 내부 통신망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체크를 하였습니다. 네, 각 조원들끼리 어떻게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 나가서 네, 팀원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2조에 대해서 2조 구성에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정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조의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는 최상원이라고 합니다. 2조의 프로젝트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최도현입니다. 2조의 프로젝트 엔지니어를 맡은 신광수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